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신원미상의 시신 제인도, 그리고 그녀를 부검하던 부자는 계속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요, 다름 아닌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외부의 부검을 마치고 내부의 부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림이 발견된 겁니다. 안쪽에서요. 문신일까요? 조심히 그는 피부 조직을 뼈에서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상반신 전체의 피부 조직을 가슴에서 떼어내 보니까 이 몸통을 감싸고 있는 전체 피부 조직의 아래에는, 그러니까 이 몸통에 이 피부를 이렇게 뜯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부 조직의 아래에는 바로 이 기악 무늬들, 복주머니로 쌓여있고 몸에 삼키게 했던 바로 이 기악 그림과 문자들이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몸 바깥쪽도 아닌 안쪽에 이걸 새겨요? 이건 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근데 그 순간 정전이 됩니다. 깜깜해진 부검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날씨가 되게 안 좋은데 비바람이 치다가 전기선을 건드린 걸까요? 웬 정전이죠? 아니요. 정확히는 전등이 다 깨진 겁니다. 한참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고 상황은 다급합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빠 빨리 여기서 나가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힘들게 플래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맨 처음 불을 비춘 곳은 바로 6개의 냉동 보관소입니다. 모두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안은 다 텅 비어 있어요.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느낀 아버지 또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아마 발전기가 아예 멈춘 것 같아요. 건물 전체가 정전이에요. 부검실은 지하 1층에 있어요. 1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엘리베이터 한 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이 하나 있긴 한데 잘 열리지 않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 꼼짝없이 지하 1층에 갇혀버렸는데요. 이때 천천히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사무실로 막 뛰어 들어가서 문을 잠궜죠.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이내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문 밖으로 소리가 들려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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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요. 아들이 문 틈 밑으로 누군가 여기 오려고 하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봤죠. 그런데 이때 문이 덜컹거립니다. 누군가 들어오려는 거예요. 서둘러 아버지랑 서랍장으로 문을 막았어요. 아들 오스틴이 말합니다. 아빠,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그 부검한 그 시신 있잖아요. 그게 보통 시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깨운 거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상황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너무 이 상황이 좀 긴장됐지만 이 사무실 옆에 작게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닦고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좀 마음을 진정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꽝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악!" 하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세요. 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쓰러져 있어요. 아버지가 옆구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화장실에, 그리고 방에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뿐입니다. 두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이 모든 거의 근원은 저 시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신을 없애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부검실로 가기로 해요. 부검실에 가기 위해서는 복도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도에 천이 하나 떨어져 있네요. 아까 덮었던 그 천 있잖아요. 시신 덮어놨던 거, 피 묻었던 거. 그게 여기 떨어져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요, 시신에 불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석유를 시신에 다 뿌리고 성냥을 떨어뜨렸어요. 불길이 활활 타올랐죠. 하지만 그녀의 몸은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이 빠르게 천장으로 막 붙어가지고 다른 곳에 붙을 지경이에요. 이랬다간 두 사람도 죽을 판이죠. 그래서 소화기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제인도는요, 그녀의 몸은 여전히 하얗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제 허탈감에 힘이 빠진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 땡! 저편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어요. 지금 발전기가 나가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나요? 그 두 사람이 막 달려갔어요,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그 안에 딱 탑니다. 이제 됐어요. 근데 문이 닫히질 않아요. 그런데 저쪽 복도에서요, 누군가가 걷는 발소리가 납니다. 딸랑 딸랑 종소리도 같이 나요. 아버지는요, 아까 부검실에서 챙겨온 도끼가 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번에는 이놈 죽여버릴 거야. 처벅처벅 걷는 딸랑딸랑 발소리가 거의 엘리베이터 문 앞까지 왔을 때 아버지는 몸을 살짝 바깥쪽으로 내서 도끼를 휘둡니다. 무언가 분명 이 도끼에 찍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오죠. 이제 어쨌든 하나는 해결된 걸까요? 어라? 근데 여자의 신음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까요, 아버지가 도끼로 친 건 오스틴의 여자친구 엠마였어요. 남자친구가 하도 오지 않으니까 이 집에 들어왔던 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던 건데,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무언가에 홀린 걸까요? 분명 아버지는 시신이 걸어오는 걸 봤었는데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상황이 지금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목표는요, 탈출이에요. 오스틴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린 여기서 일단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체가 우리를 뭔가 못 찾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이 일의 근원이 뭔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용감하기도 하여라. 다시 두 사람은 부검실로 향합니다. 복도의 화재로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욱한 연기 속에서 부검실로 가던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아버지를 또 공격해요. 근데 이상하게 오스틴은 공격을 안 하고 아버지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잠시 두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됐는데 왜 아버지만 공격을 당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가까스로 도착을 해서 제인도의 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의 외부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 또 내부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들에 비해 뇌는 아주 깨끗했어요. 별다른 이상한 점을 아버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뭔가 있을 거예요. 어스틴은 이 뇌 조직을 조금 떼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부검실 옆에 있는 현미경으로 그걸 관찰해요. 아버지, 일로 좀 와보세요.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하고 현미경에 눈을 댑니다. 뇌 조직들은 살아있었어요. 수많은 세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가 살아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그 옆에 있던 현미경으로 봤던 기하학 천조각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암호를 풀어보니까 이 안에 담겨 있었던 암호가 뭐였냐면 17세기 북서부의 영국 마녀사냥, 즉 몸은 죽어있고 뇌는 아직 살아있는 이 제인도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17세기의 사람들은요, 서로를 마녀로 지목하면서 많은 무고한 여성들이 죽어갔어요. 제인도도 마녀로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풍습대로 그녀가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거나 화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녀는 무고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방식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진짜 마녀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녀의 손발을 묶고 혀를 자르고 몸에 마녀를 쫓는 모양을 다 새기고 그녀의 내장을 칼로 찔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깨끗하게 살아있었어요. 불사조 시신인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오늘 당했던 이 부검의 고통은 어쩌면 과거의 고통과 맞물렸던 걸까요? 더욱더 이상한 일은요, 아버지에게 아까 생겼던, 화장실에서 생겼던 옆구리 상처,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모양이, 멍의 모양이 이 마녀의 몸에 있었던 기하학 모양과 비슷해져 가요. 뭔가 복수가 옮겨지는 걸까요? 아버지는 이 제인도가 과거에 고통받았기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시신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린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줘요. 그러자 제인도의 이 회색의 멍한 눈동자가 점차 또렷해집니다. 대신 아버지의 손목과 발목이 비틀려서 돌아가죠. 아버지 내장에는 심장을 찢는 듯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폐는 점점 시커매졌고요. 내부에서 아버지 입에서는 연기가 막 뿜어져 나와요. 쓰러진 아버지의 눈도 회색으로 점차 혼탁해졌죠. 한편 제인도는요, 이 다쳤던, 그러니까 열어놨던 내장에 이 상처들이 아물고 폐의 색깔이 변합니다. 청상인처럼요. 그리고 이 Y자로 갈라놨던 몸통도 스스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눈도 갈색으로 돌아와요. 아직 정신이 남아있지만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날 죽여야 이 모든 게 끝날 수 있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칼을 꽂습니다. 근데 그때 나갔던 전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동요가 들려오죠. 근데 이때요, 누군가 어스틴! 어스틴! 하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아까 그 시신을 두고 간 그 경관님 같아요. 목소리가요. 드디어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를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서 가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사실 엘리베이터 말고 지하에서 1층으로 갈 수 있는 문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인데요. 아까 비바람이 막 쳤잖아요. 밖에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이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관님이 얘기를 합니다. 어스틴!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자, 그는요, 필사적으로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그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경관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문 열어야 돼! 문 열어야 돼! 그도 계속 열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 경관님이 밖에서 노래합니다. 문을 열어야 햇빛이 들어오게 해야지. 라디오에서 들었던 동요입니다. 어스틴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도망치려다가
회색 눈으로 변한 아버지와 마주쳤고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합니다. 다음날 아침 경관님이 부검실에 들어오셨고요. 이 끔찍한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고 비디오는 웬일인지 불에 타버렸고요. 냉동 보관실의 시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신은 총 3구, 2사람은 끔찍하게 죽어 있어요. 그리고 제인도의 시신은 마치 부검도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하얗고 깨끗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경관은 제인도를 다른 부검사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귀로 듣는 영화 공포를 거의 처음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스릴러만 다루다가 이 영화를 너무 인상적으로 봐서 오늘 다루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 오래간만에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감이 저의 말로써 다 표현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정말 나는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집에서 혼자 뭔가 오싹함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 영화 추천드리고요. 이 영화는 조금 잔인한 장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린 청소년들은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야하다기보다는 상당히 노골적인, 이제 아무래도 부검이라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인도, 어텁시 오브 제인도 정말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인상적으로 본 공포 영화기에 오늘 귀로 듣는 영화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고 나니까 저도 너덜너덜해지는 느낌이네요.